힘들었고 그다음에 또 직장에서도 이런 내막을 좀 알면 좀 힘드셔가지고 익명성을 좀 보장해달라고 했으니까 요점 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대 빌라를 안녕하세요. 저는 다세대 빌라를 보유한 임대이며 초등학생 자녀 3명을 키우는 20년차 직장인입니다. 40대 워킹맘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며 평범한 아기 엄마였던 저는 졸지에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격투자금 저질분이 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는 퇴직을 고려했을 때 재직 후에도 미성년자인 아이들 양육과 우리들의 노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판단하에 재테크로 부동산 매입을 선택하였고 20여 년의 직장 생활을 모은 돈 3억으로 서울의 교통입지 좋은 다세대 한 동을 전세를 끼고 21년 민간임대 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며 통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수년간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의 방안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 다가오는 소규모 임대인에게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제도는 보수, 진보 정권 모두 동의하던 처리였기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5%라는 제한의 임대료 인상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장기간 주택을 공급하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데 부동산 매도를 통한 시세 차익까지 고민하던 제 입장에서는 등록을 막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국가와 함께 서민들에게 안정되고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사명감도 나름 저희에게는 큰 자부심이었고 좋은 일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휴무가 있는 주말에는 필요한 출근하면서 입주자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부터 건물 청소, 보정 수리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성실히 해왔습니다. 당연한 임대인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년 어느 날 빌라왕 사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고 엄청난 사건을 뉴스가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뉴스를 접하면서도 너무 놀랐고 안타까운 임차인 피해자들 소식에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른 그 사기꾼들 잡아서 또 다른 기회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사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저에게 토네이도처럼 엄청난 폭풍을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떤 서류 조작도 하지 않았고 법적 절차대로 매입했고 임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대책으로 임차인을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조건 강화를 내놨습니다.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할 당시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매매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에 일반 감정평가서를 받아 감정평가금을 한 손에 해서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세금 부과할 때나 활용되던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말벼락이었습니다. 제가 보유한 빌라는 교통 입지가 좋아서 수요도 많고 전세 시세도 좋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니 보험가입 가능한 보증한도 줄었고 재계약을 앞두고 2개월가량의 강제 역전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었고 임대사업자를 취소할 수도 없었기에 저희 부부는 갖고 있는 모든 현금과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끌어왔고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 팔고 더 이상 팔 게 없어 마치 모르고 살고 있던 집까지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바뀔 줄 알았으면 제가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갭투자로 집을 사서 임대하는 것이 사기임이었다면 제가 그걸 알았다면 저는 결코 집을 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경매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집을 산 것은 제 미숙한 투자 판단이라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일부 부경무도한 전세 사기꾼들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앱 아파트를 해주고 있는 그걸 보유하게 된 다주택자들이 점점점 사기꾼을 취급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저와 사랑의
임대인들이 토기권으로 취급받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을 가입합니다. 사고 발생 시 가입자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그 누구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은 세대별로 기능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임차권 등기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세대 보증보험 가입도 제한된다는 걸 아시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모르고 임대사업자 등록했냐, 보험 가입했냐 이것마저도 임대인의 불찰이라 말씀하시면 강령하겠습니다. 제 말로 임대사업자의 길에 들어서 제 자신이 문제겠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살기 위해서 가입한 이 보증보험이 저와 우리 임차인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독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태로 저희 부부는 대출을 갚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며 휴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돈이 낼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월세 낼 돈조차도 없어 친정집에 시들리고 있지만 친정집도 어려워 언제까지 신세 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은 업무 내지 못하고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면 집에서 숙제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TV만 보면서 야근하는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도 생각도 못하고 먹고 싶다는 음식도 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오늘 엄마의 선택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부정보험 가입조건 준수하기 위해서 애들은 내버려두죠. 재산세, 중과소득세, 건강보험료는 각종 세금은 탑탑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거 내지 않으면 저는 그저 범죄자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피난민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라고는 표현도 쓰지 않더군요.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전세 사기입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세입자를 속이고 집을 임대한 적이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강화가 중고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간의 전세 사고 허브가 돌려준 보증금의 규모 뉴스를 통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임차 보증금은 엄밀히 말해 임대인이 돌려줘야 될 일이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 물건을 담보로 한 대출도 막아버리고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주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이게 정상적인 대책입니까? 국토부와 허브는 정말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의 진심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서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장을 줬습니다. 식당도 매출이 줄어들면 가게를 닫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임차소득이 줄어드는데 물을 받지도 못합니다. 폐업을 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 살리겠다고 각종 소수로 세금 감면을 제공하면서 농민들 쌀과 보존하겠다고 들어오면 각종 지원금으로 보호하는데 왜 비아파트 임대인은 사기꾼이고 토기꾼이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억울하고 호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극적이지만 정부와 사회 무관심 속에서도 모든 걸 감내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살려달라고 호소하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는 내일이 없다.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 우습게는 모르시겠지만 저만 살자고 부르짖는 거면 저 하나 죽는데 뭐 오히려 제가 죽는 게 아이들이 보육원에 가는 게 더 행복한 게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 저희 가족보다 저희 세입자들 내 가족도 지켜야 하고 제가 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임대물건을 담보로 한 전세자 반환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조건의 현실화를 부디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여기 보시는 많은 유대인들이 같은 처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울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눈물은 어찌할 수 없네요.